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3월 27일 수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아침에 끝난 그 뉴욕 시장은 테슬라 등 그 좀 강세를 보이는 종목이 있었어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 쪽에 있는 그런 이제 종목들이 차익 실현 욕구가 강해지면서 출발 때와는 좀 달리 하락 전환을 하면서 좀 마감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테슬라도 그렇고 시게이트 뭐 이런 종목들 그건 뭐 7% 이상 올랐으니까 일부 종목은 상승을 했고 그동안 이제 상승을 했던 그런 쪽에서 이제 이식 매물들이 나오면서 또 거기다가 1분기 그 추정 실적이 조금씩 하향 조정되는 것도 그렇게 시장으로서는 썩 좋은 거는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좀 부담으로 작용을 했어요. 그래서 3대 지수 모두 하락을 하면서 끝났는데 다우가 0.08% 빠졌으니까 뭐 조금 뭐 보합이죠. 근데 나스닥이 0.4%, 42%, S&P 500이 0.28% 이렇게 3대 지수가 모두 3거래일 연속해서 이제 뒷걸음질 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 코스피도 출발은 0.4% 이상 하락을 하면서 출발을 했는데 이제 외국인이 꾸준하게 그 매수를 늘려갔고 또 이제 개인은 좀 팔았는데 이게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는 개인이 매수 쪽에 있었어요. 그래서 개인과 기관이 서로 매수해서 매도로 매도해서 매수를 이렇게 서로 엇갈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기관이 이제 오후 들면서 매수에 나선 거는 선물 쪽에 매도를 좀 했어요. 처음부터. 근데 이제 처음에는 그거 아랑곳하지 않고 현물도 매도하다가 이제 끝에 뒤에 좀 끌려 들어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2,708억을 순매수했고 기관도 종국에 가서는 1,395억을 순매수한 걸로 끝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은 3,492억을 순매도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코스피 지수는 2,755.11포인트 어제보다 0.07% 빠졌으니까 보합이라고 볼 수 있죠. 코스닥은 0.2% 정도 이렇게 하락하면서 이제 출발을 했지만 외국인들 매도가 장 시작하자마자 시작되었고 계속 깊게 이렇게 매도가 이제 밀어내는 게 지속됐고 기관은 뭐 오늘 하루 종일 중립 쪽에 있었어요. 그렇다 할 움직임 보이고 대신에 이제 개인만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이 2,617억을 순매도했고 기관은 185억을 순매수했고 개인이 2,555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지수는 911.25포인트 어제보다 0.53% 정도 하락하면서 시장을 끝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늘 양봉이죠. 양봉이지만 윗꼬리가 있는 하락 양봉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옆으로 좀 이렇게 밀려나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오늘 좀 줬고 코스닥은 5거래일 만에 음봉이 나왔어요. 그동안 쭉 양봉 가다가 5거래일 만에 오늘 이제 음봉이 나왔는데 이건 뭐 추세를 흐트렸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냥 쉬어가는 모습의 그래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 환율은 1,348원 70전 그래서 어제보다 9원 20전이 오르면서 끝났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에 대한 주체별 움직임을 보면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44억을 순매수했고 SK하이닉스는 2,115억을 순매수했어요. 반면에 이제 기관은 삼성전자를 1,290억 순매수했고 오히려 SK하이닉스는 704억을 순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외국인 기관이 동시에 산 거는 삼성바이오 31억 17억, 현대차 401억 188억. 그러고는 나머지는 다 서로 엇갈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외국인들은 뭐 그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이외에 삼성바이오, 현대차 그리고는 삼성 SDI 99억 산 게 시총 상위에선 전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코스닥에서 에코프로비엠의 경우는
이거는 외국인 기관 다 순매도를 했어요. 그래서 외국인이 86억, 기관이 38억 이렇게 순매도를 했고, 반면에 이제 에코프로는 외국인 기관이 동시에 다 샀어요. 외국인은 545억, 기관은 168억 이렇게 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HLB는 외국인이 331억을 순매도했고, 기관만 51억을 샀고, 밤사이 그 블록딜 때문에 말이 많았던 알테오제는 외국인이 2,981억을 오늘 팔았어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산 알테오제는 외국인이 다 털은 것 같아요. 오늘 2,981억을 판 걸로 봐서. 반면에 오늘 이제 또 국내 기관은 114억을 샀습니다. HPSP는 두 주체 외국인 기관 다 동시에 파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개인도 2,848억이나 샀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한 종목이 이렇게 확 끌어당긴 그런 섹터 말고 일반적으로 이제 해운이 오늘 많이 좀 움직였죠. 근데 이거는 이제 그 뉴스에서 보셨지만 볼티모어 대교 그 배가 지나가면서 이렇게 다리를 쳐서 이제 대교가 그 2.6km짜리니까 대교죠. 그래서 그게 이제 붕괴가 됐어요. 그 키 브리지. 원래 이제 프린세스 스콧 키 브리지가 이제 풀네임인데 이게 이제 무너지니까 아시지만 이제 그 동부의 볼티모어 항구가 그래도 굉장히 무역에 차지하는 비율이 제법 있는 항구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미 동부 쪽에 이제 물류에 조금 이상이 생기죠. 왜냐면 이제 그렇게 되면 막 그 인근에 이제 뉴욕 쪽이라든지 워싱턴 쪽이라든지 막 이렇게 해서 이거 막 나눠야 되잖아요, 지금.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제 육로로 이렇게 하고 그래야 되니까 이쪽에 그런 이제 물량 재분배 이런 것 때문에 당분간은 좀 복잡해질 것 같아요. 복잡해지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현저하게 해운 가격을 올리고 그럴 일은 아닌 것 같고 항구 하나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그래서 일단 그런 얘기 때문에 오늘 이제 해운이 좀 오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전선이나 전력 설비 이런 건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 내셔널 그리드를 다시 손봐야 되잖아요. 이거는 이제 왜 그러냐면 전력 수요가 늘어났잖아요. AI 그 데이터 센터에서 가장 문제가 뭐죠? 전기하고 냉각 아니에요. 그 두 개가 해결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서도 어마어마하게 이제 전력 소비가 있을 테고, 또 전기차, 그런 거 등등. 그 다음에 이제 점점 이제 전기도 친환경 쪽으로 이제 만들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변압기 교체 시기가 다가왔다 그래서 이제 변압기 쪽 그래서 전선 전력 설비 이런 쪽이 오늘 좀 움직였고 또 반도체도 오늘 삼성전자 100원 빠졌지만 삼성전자는 제가 이제 어제 그 스쿨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는 이렇게 그냥 개별 기업으로 자꾸 보시면 안 돼요. 이게 파생하고 연결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반도체 HBM 뉴로모틱 이런 이제 그런 AI 관련 반도체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SK 하이닉스가 미국 인디애나주에 5조 3천억 원 투자해서 HBM 패키징 공장을 건설한다. 그래서 2028년부터 가동시킬 거다. 이렇게 이제 전망하는, 그리고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이제 반도체가, 움직였고, 특히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2.6%나 올랐잖아요. 그렇게 됐습니다. 2차 전지 쪽도 이제 생산 쪽 위주로, 아주 강하진 않지만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그 다음에 이제 모바일 포함해서 게임도 좀 움직였고 그 다음에 실적 기대 때문에 이제 요새 한 2, 3일째 엔터테인먼트가 좀 움직이고 있어요. 엔터테인먼트는 여러분 아시지만 움직이면 또 얼마 동안 가다가 또 꺾이다 그러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의 특징을 좀 정리해 보면 그냥 한마디로 좀 맥 빠진 시장이다. 뭐가 이렇게 좀 강한 맛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그냥 흘러가는 시장 중에 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걱정은 이런 게 길어지면 별로 안 좋죠.
길어지면 좋지가 않죠. 늘. 시장은 이제 이런 상태가 길어지면 별로 안 좋다고 보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장은 어차피 뭐 이제 이번 주는 짧은 주니까 이렇게 흘러가는 시장이었다. 이렇게 정리될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 좀 이제 보죠. 그 시장이라는 데가 원래 우리가 그러잖아요. 시장이 조용한 시장 보셨어요, 여러분? 조용한 시장은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시장이 늘 소란스럽죠. 특히 이제 뭐 주시장 더 그렇죠.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그 시장 매매되는 건 지금 뭐 전산화되고 그렇지만 그 시장이 얘기가 아니라 시장을 에워싸고 있는 여러 가지들이 상당히 늘 이제 소란스럽고 야단법석이고 뭐 그렇죠. 근데 이제 이번 주를 시작하면서 제가 미리 말씀드렸던 게 있잖아요. 이번 주는 어차피 지나가는 장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려서 뭐 그래서 이제 뭐 시장도 이렇게 뭐 맥 빠지지만 이제 그렇게 흘러가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주는 어떻게 보면 파생 상품 하는 분들의 영역이다. 그런데 이제 파생도 보니까 뭐 이게 좀 가두리 양치장 같이 돼서 오늘은 그렇게 힘이 빡빡하게 이렇게 돌아가지 못하대. 어제까지는 좀 강하게 움직이더니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이 좀 이렇게 좀 축 처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들고 파생도 좀 조용해졌고 어제보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결국 시장이 뭔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뭔가 획기적인 시점을 통해서 시장이 움직이는데 지금 그거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 뭐라 그러죠? 이포크 메이킹 피어리드. 그 어떤 그 순간을 잡으려고 지금 자꾸 그러는 거예요. 시장이. 근데 뭐가 없어요. 주말에 나올 이제 PC 얘기 많이 하는데 이번에 뭐 발표되는 건 왠지 시장에 뭐 그렇게 큰 임팩트를 줘갖고 막 주가를 막 요동치게 하고 그러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다가 이제 뭐 이번 미국 이제 그 유럽 대부분의 증시가 휴장이잖아요. 그 성금요일 굿 프라이데이 때문에 이제 부활절 연휴인데 근데 이렇게 되니까 연휴 앞에 시장이 뭐 불같이 움직이고 이러기가 좀 어려운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는 이제 그런 상황에 이렇게 그냥 이렇게 밀려가는 그런 거고 뭔가 시장의 결정타를 날려줄 게 별로 없다. 그래서 이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제 이런 게 길어지면 이런 말이 있어요. 증시에 매달리면 떨어진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별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느슨하게 이렇게 가면 시장이 아예 이럴 때 그냥 쉬어갈까? 뭐 이럴까봐 이제 조금 깨름칙해요. 걱정이 되긴 하죠.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주식시장이라는 데가 늘 우리가 이제 바라는 대로 뭐 가지는 않지만 시장은 항상 뭘 바래요. 근데 이제 시장이 바라는 건 뭐냐면 시장의 유리한 쪽의 거를 자꾸 계속해서 바라는 게 시장의 하나의 문제고 또 하나의 시장의 문제는 주식시장의 문제는 뭐냐면 주식시장은 그 시장이 좋아하는 거를 주기적으로 확인시켜줘야 돼요. 확인시켜주지 않고 어느 정도 텀이 생기잖아요. 그럼 시장은 또 딴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제일 우리가 좀 재미난 얘기로, 어렸을 때, 뭐, 가장, 사랑하면서 힘든 게 사랑을 확인받으려고 하는 거다. 어느 정도 지나면 막 불안해지고, 그런 얘기들도 이제 많이, 하고 그러는데, 시장도 그래요. 시장도 뭔가 시장에 유리한 게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확인되어 주지 않으면, 시장은 자꾸 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자꾸 불안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이 자꾸 그런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부활절 연휴이고 그래서, 더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그 3월 넘어 4월 되면 이제 실적 시즌이 오잖아요. 근데 이제 실적 추정치가 자꾸 하향된단 말이에요. 이것도 좀 별로예요. 느껴지기에. 그 다음에 이제 뭐 금리를 이제 결정하는 이제 그 연준도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연준이 얘기한 거에 그 이상을 내놓을 게 없어요. 다 했어요, 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다, 6월부터, 금리 인하하는 거 아니야? 뭐, 이거 다 알잖아요. 금리 인하하는 거.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시장도 알고, 다 알아요. 또, 그때 가봐서 뭐, 그렇게 안 될 것 같다. 오히려 그게 늘어질 수도 있다라면 시장의 낙제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좋은 쪽으로만 따져본다면 연준이 할 말도 다인 거예요. 사실은 연준의 걱정은 정확히 얘기하면 뭐 금리 인하를 6월부터 개시하나 뭐 한두 달 늦추나 뭐 그게 큰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그 연준이 걱정하는 건 뭐냐면 그 과거 그 70년대 때 있잖아요. 그때 이제 그 연준 지금 파월 의장처럼 의장 하시던 아서 번스 그 양반이 헛발질한 거 아시죠? 그래갖고 이제 그 한 10년 넘게 인플레이션 속에서 이제 허덕된 거 그런 거를 또 할까봐 사실은 걱정하는 거예요. 연준의 걱정은 거기 더 있다고 저는 봐요. 무슨 연준 뭐 6월에 하나 뭐 그 다음 달에 하나 이거 별로 중요한가 아니다. 그 사람들은 그걸 더 걱정한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지금 시장을 어떻게 보면, 최근에 이제 그, 엔비디아에 이어서 그런 이제 AI 관련 특히 반도체 이런 게 우리 시장으로 넘어오면서 우리 시장에서 이제 어제 이제 삼성전자가 막 8만 100원 찍고 막 이렇게 해서 막 8만 전자 뭐 이렇게 해서 막, 그러니까 뭐 또 흥분했어요, 또. 근데 이제 어저께 그 삼성전자 그렇게 될 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제 스쿨 라이브에서도 말씀드리고 삼성전자는 오늘은 못 오를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 전부 어저께까지 콜 쪽에 파생이 걸리다가 이제 이렇게 되면 슬슬 빼서 이제 숏칠 준비를 하거든요. 이 파생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본다면 오늘 계속해서 잡아짓기에 이게 상당히 부담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뭐 그냥 여기저기서 뭐 삼성전자 이제 또 9만 전자 간다 막 이러고 막 이러니까 이게 방심하면 안 돼요. 이럴 때 방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때 중심 좀 잘 잡고 그러는 게 굉장히 좋죠. 그래서 이런 때 흥분하면 결국은 손해가 나요. 흥분하면 뭐 하여튼 주식 누구나 흥분하면 다 그렇지만 이제 주식시장은 이제 흥분이 도가 넘어가는 순간부터 눈에 뵈는 게 없죠. 그냥 막 근데 지금 그럴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주 조심스럽게 일부 현금이 전혀 계좌에 없으신 분들은 현금을 조금 만들어 놓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뭐 경우에 따라서 늘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경우에 따라서 현금도 굉장히 훌륭한 종목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뭐 현금이 없는데 그렇다고 제가 그렇게 유튜브에서 얘기했다고 그래서 뭐 갑자기 뭐 잘 나가고 잘 가는 종목을 그냥 때려 엎어가지고 현금을 만들고 이럴 수는 없죠. 그럴 필요도 없고. 근데 이제 한 가지 제가 이제 뭐 좀 팁을 드리면서 권해드린다면 이런 주식들이 있을 거예요. 그냥 별로 나쁘지도 않아요. 주식. 그래서 그냥 샀는데 지금은 그냥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과감하게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정말 이게 거의 이제 이러다가 이제 화석같이 되는 그런 종목들이 여러분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계좌에 보면. 그러면 이제 이걸 일부 매도해서 현금화 해놓는 것도 이제 방법의 하나다. 그런 말씀을 이제 드린 거예요. 장이 좋을 때는 우리가 이제 옮겨 탈 때 어떻게 하냐면 내가 옮겨가야 될 종목을 미리 정해놓고 그 다음에 손절을 하든지 아니면 이제 뭐 털고 옮길 거를 매도해서 이렇게 바로 옮기는 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시장이 지금 같은 상황이니까 지금은 뭐 괜히 바로 옮겨 타는 거를 적극적으로 하기에는 조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냥 그렇게 이도저도 안 되는 진짜 계륵 같은 그런 주식들이 좀 계좌에 있으시면 그런 거 좀 이참에 정리해서 뭐 한 10에서 15%? 그 정도 이렇게 현금을 가지고 계신 것도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회 아니면 이런 때 아니면 사실 그런 아주 진짜 계륵 같은 종목 이런 거 정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해보면 이게 주식 투자에서 미련하고 욕심하고 싸워야 되는 건데 이 미련이 보통 찐득거리는 게 아닙니다. 주식 투자에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오랫동안 고생했기 때문에 내가 팔면 그 다음날부터 올라가면 어떡하지? 뭐 이제 그런 생각도 들고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화석 같은 주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때 아니면 또 그것도 정리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뭐 많이 그런 게 아니라 한 10에서 15% 정도는 현금화 해놓는 것도 앞으로 시장을 대응하는 전략 중에 또 하나가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시황 정리 끝내고 저는 또 내일 장 끝난 다음에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